예,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해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두 나라는 이르면 이번 주 수출 규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합의 왜곡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해안포 시험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종료 조건부 연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양국이 동의 같은 시간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발표 시간과 또 내용이 좀 서로 달라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잘 될까 했는데 글쎄요 또 이런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쪽에서 분명히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자꾸 뭐 양보하지 않았다 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싸움을 좀 하다 보면은 싸움의 본질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 상대방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계속 이제 감정 싸움에 좀 들어가게 되지도 않습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아마 지금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싸움의 본질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7, 8분 늦게 발표했다, 합의를 왜곡했다,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싸움의 본질 외에 지금 좀 감정 싸움으로 번져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사실은 뭐 지소미아나 수출 규제 그 지연의 강제징용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본질이라고 의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일 간의 신뢰가 깨져버린 것.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게 어쩌면 좀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조금 계속 재발이 될 것 같은데 한일 양국의 그 외교 당국자들이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한 발씩 물러나서 이왕에 마련된 협상 동력 분위기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 교수님 팩트와 진실은 하나일 텐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뭐 팩트는 다 밝혀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본 측에서 분명히 어떤 액션이 있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잠정 연기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뭐 지금 한일 양국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일본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절대 양보한 거 아니다. 우리가 완벽한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 이걸 받아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 또 다시 일본 언론을 받아쓰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정부는 뭐 받은 것도 없이 어떻게 양보를 했느냐 하는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가 장관이 정부로서 사주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마 외교관들끼리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사과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정 연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팩트는 밝혀진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예. 조건부로 연장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주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조건부 연장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조건부인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기간과 내용이 지금 사실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예. 밝힌 바로 따르면 7월 1일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놔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 수출 규제 이제 그 철회하고 백색 국가에 다시 포함시켜라.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게 우리 조건인데, 근데 그 조건을 위한 대화를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의 형국이죠.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형국. 그 형국에서 지금 이게 지금 대화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또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건부로 과연 뭐 국장급 대화에서 어느 수준이 돼서 깨지면은 이거 우리가 또 그냥 지소미아를 바로 파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됐고 지소미아 파기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걸 이미 한 번 써버린 카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쓰기가 조금은 좀 힘든 카드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 그러니까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살얼음 판을 지금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겠습니까? 뭐 칼자루는 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칼자루를 휘둘렀을 때 이제 그 힘이 8월 22일만큼 이렇게 좀 세진 않을 것 같은 우려는 좀 있습니다. 8월 22일 날 그날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부가 좀 결기 있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 한번 써버린 카드가 돼버린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칼자루를 한번 썼을 때 과연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거기 8월 22일 그때 이후만큼 또 반응을 할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이번 결정으로 양국 간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에 앞서 과장급 협의가 다음 달 초순년에 개최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오늘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화 창구로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뭐 일본 왜곡 이런 사항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항상 일본과의 협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일본이 항상 보면 이렇게 좀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페어 플레이를 좀 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뭐 위안부 합의도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도 사실은 지금 와서 뭐 위안부 재단을 뭐 다시 해체하느니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앞서서 일본 총리가 정식으로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묻혀버리고 엉뚱한 부분만 이게 부각이 됐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틀림없이 정부 간에 뒤에서 물밑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서로 간에 분명히 오고 간 것이 있었을 텐데 한국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 정대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6시에 공식적으로 양쪽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7, 8분 늦춥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우리는 뒤에 한국 정부의 태도를 봐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표명하고 있는 일종의 무오류성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류가 없다. 우리는 항상 옳은 결정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 당국 간의 협상은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가 임박했을 때 일본이 아주 다급하게 절박하게 나왔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마음에 굉장히 걸리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예. 뭐 한일 관계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우리가 이제 잠정 유예를 한 것은 뭐 정부가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유예를 뭐 연말까지라든지 이렇게 기한을 명시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지연 전술에 또다시 우리가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국장급 대화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달 중에 양국 정상 간의 만남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급 협의로 인해서 좀 실무적인 것들을 논의를 하고 정상 간에 만나서 뭔가의 큰 담판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물론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시작이 된 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제 두 분이 결정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국장급 대화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리는 거에 대한 돌파구 실무안이 마련이 돼야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좀 될 것인지 좀 예. 돼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이죠. 그렇죠.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한일 정상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사실 풀리기가 힘듭니다. 당장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대법원 판결 난 그 일본 기업들의 압류된 자산들이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현금화 절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안 그리고 또 일본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1+1+, 알파안 뭐 그런 거에 대한 성의 있는 전향적인 자세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한일 양 정상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사실 좀 풀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까지 갈 때까지 변수도 많겠지만 거기서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안 앞서서 말해주셨던 1+1+1, 뭐 알파, 뭐 이 논의가 사실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피해자들의 동의가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피해자분들의 안을 또 받아야 되겠죠. 피해자분들이 예. 원하는 배상안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는 지금 성의 있는 조치를 사실 하고 있죠.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한 차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을 한 적이 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해자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또 돈을 내고 좀 하여튼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좀 화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그 점이 참 아쉬운 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지금 뭐 커진 경제 대국만큼 커진 자세에 맞게
이게 역사적인 문제를 좀 털고 그렇게 좀 한중일이 나가야 될 텐데 거기서 늘 고리가 걸리는 게 일본입니다. 아시안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다 일본 예. 때문인데 거기서 좀 성의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죠, 사실은. 거기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만 오늘 나온 얘기로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양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글쎄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누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무 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향후에 이 방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연계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무게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미 간에 연계를 시키고자 했다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얘기를 했어야 써먹을 수 있는 카드고요. 이제 지소미아 카드는 이제 소멸된 카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하고 협상할 때 이 카드를 연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문제를 본인의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얻어내려고 할 거고요.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일미군 협상 그리고 이제 독일과도 똑같은 협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거지 일본에도 이미 과거에 4배, 5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협상을 쉽게 끝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의 협상이 곧 일본과 독일과의 협상이 그대로 적용될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협상은 최대한 본인들이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인건비 내용이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히 이제 주한미군 감축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 주한미군 감축을 해도 크게 우리 군역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100%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때에는 당연히 이 외국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지켰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과의 1대1 대결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한 70여 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안보를 얘기할 때 항상 주한미군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 우리의 국방력을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뒤에 주한미군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안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북한 얘기나 중국 얘기나 안보 동북아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미동맹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이 억지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예 북한이든 아니면 주변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감히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여기서 1,000명이 빠진다 또 혹은 10,000명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 국방력에 구멍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 2차 협상 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연내 타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후의 협상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의 협상들. 지금 협상 일정도 지금 못 잡고 헤어졌죠. 원래 12월에 한번 미국 쪽에 가서 아마 순서대로라면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물밑으로 지금 만날 날짜를 잡고 있긴 하겠지만 서로 좀 냉각기를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본과 독일과의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 역시도 근데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갑자기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안보를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상품 이게 대출로 좀 해결을 해왔던 거잖아요, 사실.
그걸 한 40년 동안 이자 안 내다가 이제 지금 한 이자 내기 시작한 지 한 30년 된, 방위비 분담금 낸 게 한 30년 된 건데 갑자기 500%를 올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정서상 맞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원금 상환을 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이나 회사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자주국방 얘기인 것이죠. 근데 자주국방 얘기는 십수년 된 고민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미국이 더 이렇게 압력이 오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도 사채업자처럼 뭐 그렇게 이자 500% 올린다는 생각은 미국 조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선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연내에 하게 되면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연내 타결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 연초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 정무적으로 원하는 것이 내년 2월에 이제 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어쨌든 뭔가 좀 협상의 결실을 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하고 예. 싶은 얘기는 한 방위비 100% 인상시켰다 정도, 1조 5천원, 2조 정도 가까이 올리는 것 정도를 요구할 텐데 그것까지 연말까지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고 아마 조금 냉각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엊그제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지 9주기였는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목표를 정해주며 해안포 시험 사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걸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해안포 접경 지역, 그러니까 창린도라고 하던데 그쪽이 어떤 지역이고 또 실제 사격을 과연 했다면 또 어떤 걸 했는지, 이거 왜 했는지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아요. 예, 창린도라고 하는 게 우리 백령도가 있고 그쪽이 이제 남동 쪽으로 좀 내려와 있어서 우리 굉장히 이제 인접한 지역입니다. 인천 강화 쪽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 창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사실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보면은 서로 이제 해안포 같은 거 포신을 덮고 있어야 됩니다. 덮개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해보라. 직접 덮개를 벗겼다는 것이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그렇죠. 돼 있는 상황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이게 포를 다 빼고 지금 육지로 옮겨서 육상에서 훈련을 하고 하는데 북한은 포를 그대로 놔둔 상태, 덮개만 있던 상태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가서 어쨌든 뭐 벗겨보라 그러고 이제 목표 제시해주면서 포 사격을 이제 지시를 한 건데 예.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를 했던 그 사인을 했던 그걸 이제 직접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면서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모르면서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지금 신이 나서 한번 쏴보자 이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시험 발사를 진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자극하고 판을 깨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보도를 안 했겠죠. 근데 대대적으로 보도를 준비해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이 분명히 이제 뭐 대내 결속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남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한 행동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시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예. 지금은 말을 넘어서 점점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로 넘어서고 있다. 그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 혹은 뭐 장거리 미사일 쏘지 않으면서 미국은 자극하지 않고 뭐 우리 군사합의 깨지 않는 애매한 선을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제 명시적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우리에게도 더 빨리 움직이라 더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다. 그거밖에 예.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례적으로 이번 해안포 사격에 있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이제 그때쯤에서 국방부에 있었는데요. 예. 그 분위기를 보면 예. 북한의 9.19 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가다 보면 너무 작은 그림에 이제 집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라든지 북한의 해안포 발사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연말 시한, 연말 이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초조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연말 시한 내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어떤 그림이 보이지가 않으면 예. 이제 제3의 길을 이제 공언을 했었거든요.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죠. 또는 2018년 이전으로 20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이제 핵 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그냥 공언으로 듣지 마라. 내가 정말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미국과 한국에 표명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방부도 어제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항의 표시를 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국방부에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저게 하나가 무너졌잖아요. 일단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첫 합의 위반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도 뭐 차례로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저강도 도발을 하고 그 이상의 도발을 또 시한이 닥쳐오니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9.19 합의를 비롯해서 지금 일련의 남북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크게 보면 어쨌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2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이제 북한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노력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쪽에서 화답이 없고 또 우리 정부도 사실은 금강산 같은 문제는 미국 쪽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 맞추고 큰 그림에서 우리가 좀 같이 가자.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큰 것을 얻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제 금강산 같은 것도 이제 뒤로 젖혀놨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미국 쪽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고 우리 정부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우리도 이제 다시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교착 국면이 계속 길어지고 김정은 위원장 판단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씩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예. 답답한데요. 연말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미 협상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내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두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이 상황에서 신년사 준비에 북한은 들어갔을 건데 지금 뭐 벌써 이제 각 단위에서는 이제 신년사 메시지 이제 자료들이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강공 모드로 가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나아가고 그냥 냉각기를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신년사에서 갑자기 평화 메시지를 좀 던진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셈법이 우리나 미국이나 복잡해지는 것이죠.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건데 아마 그런 노림수들을 좀 가지고 전략을 좀 짜고 있을 건데 그렇게 좀 복잡한 셈법이 생기더라도 평화의 틈이 벌리면 반드시 이제 벌리고 들어가서 평화를 이제 성취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2017년, 18년 넘어가는 상황인데 옛날 생각들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전진을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통일연구소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